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키움증권에 내서 전해드리고 있는 두 남자쇼.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바로 세상이 정말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뭐 출장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 2월에 분명히 하루 이틀 좀 빠지긴 빠지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1월 달에 시작 끝나고 2월 달에 며칠 전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3월도 이제 나오면 그래서 3월 지나면 벌써 올해 또 4분월까지 훅 지나가니까요. 정말 세월이 빠른데요. 시장은 그나마 막판 들어서요. 2월 중순 들어서 고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일단 오늘도 역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니까 시장 심리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고, 일단 뭐 미국 시장이 뭐 저항선을 넘었다 이러는 것, 그러면 우리 시장도 저항선,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20주선에 대한 저항에 걸려 있죠. 그러나 뭐 이 저항선에서 크게 밀릴 만한 이슈에 대한 쪽은 없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쪽을 시장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방송을 보시거나 채널기에서 아침부터 계속 같이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하시거나 한경을 보시거나 저희 모니터의 방송 보더라도 지겹도록 든 얘기가 있어요. 옐런 그 의장의 아마 연설 같은 거 아마 한국경제TV도 아마 그 녹화로 보여드렸을 텐데 저희도 한 2, 3분 봤거든요. 말도 참 특이하잖아요. 목소리 톤도 좀 특이하고 뭐 영국 발음인지 어딘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오늘 옐런 의장이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불을 지폈어요. 그죠? 네. 일단 뭐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 테이퍼링 자체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뭐 기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테이퍼링 스케줄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것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쪽, 지난번 의회 증원 때는 경기 위축이 날씨 탓에 대한 쪽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쪽에 비중을 뒀었더라면 지금은 날씨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좀 뉘앙스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옐런 의장이 좀 전향적인 자세,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자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시장은 이에 따른 화답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이거죠. 그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가 어떤 만료되는 시기가 시장상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죠. 이게 옐런 의장이 예전부터 일단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실업률의 6.5% 정도 되면 이제 끝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6.5%가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뉘앙스를 표시했어요. 여하튼 어찌되었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자기 편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야,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는 그런 식의 판단을 미국 사람들이 하기에 충분한 멘트가 나왔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잠시 특징주 위주로 좀 얘기하면서요. 지수는 뭐 그 혼조권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요. 특징주 몇 개 같이 볼 텐데요. 오늘은 누가 뭐라 그래도 특징주는 누구 뭐라 그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얘기할 거죠? 네이버죠. 뭐 네이버가 뭐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네이버의 그 지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9%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현재 59%인데다가 이해진 의장의 지분 8%, 국민연금 지분 8% 합치면 16%죠. 지금 9%씩입니다. 그거 합치면 이제 18%가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네이버 자사주가 14%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지분 빼고 32%가 지금 그 잠기는 거고요. 외국인 지분 52% 더하게 되면 91%가 외국인과 자사주, 이해진 의장, 국민연금 물량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9%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사실 기관들도 또 네이버 그래도 일부 들고 있는 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남아있을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치 투자를 추종하는 이채원 의장 같은 경우는 작년 그 4분기 때부터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이버는 가치주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투자증권 정도에서는 한투 정도에서는 아마 네이버에 대한 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기관들도 당연히 아니 뭐 인덱스 펀드라도 인덱스 펀드는 당연히 뭐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량을 한번 따져 본다라면 실질적 유통 물량은 네이버는 한 2%에서 3%? 그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더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뭐 더 된다고 하더라도 5%의 유통 물량만을 갖고 진행이 된다라면 뭐 주식은 얼마든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버블을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 했던 친구죠. 그 증권사 어딘지 증권사 기억해요?
그 자산운용사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예,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내가 네이버의 버블을 먹느니 차라리 뭐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에 대한 그런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이승훈 대표도 이제 좀 더 내공을 쌓고 그러려면 아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나가는 주식 있잖아요. 네네. 딴지 걸잖아요. 네. 결국은 걔만 바보 돼. 네네.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가 제가 누군지 모르고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 자산의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 있죠. 네. 개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거기서 개박살이 안 났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네이버 판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그 운용사랑 거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래 안 하죠. 뺄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개별 조그만 주식은 아주 잘못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그런 거보다 하는데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네. 네이버 같은 거.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거. 현대차 네. 같은 거. 또 뭐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그렇지. 그런 하이닉스 같은 거를 반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특히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맞아 죽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 좀 몇 가지 한번 같이 좀 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시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말이에요. 조선중공업도 쑥쑥 빠지고 있어요. 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가장 먼저 10월달 작년 4분기 때 외국인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들어왔다가 지금 조정받을 때 가장 이제 깊게 조정받고 반등세가 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유럽 쪽에 대한 경기 시장에 대한 베팅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함에 대한 쪽이 좀 덜하다. 그리고 뭐 잠시 후에 이제 주요 이 핵심 이슈 코너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구리값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진짜 경기 회복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 그래서 조선주가 좀 속도가 늦는 이제 그런 측면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종목군을 보자면 증권주가 좀 오늘 좀 더불어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거, 뭐 시장도 좋아진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뭐 M&A 이런 얘기 계속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밑바탕에 깔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저거 뭐야 YTN 같은 거 민영화 오늘 또 일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한가요? 네, 지금도 상한가입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진입을 해갔고요. 지금 오늘 유화투자증권이죠. 유화증권이죠. 키움증권이 있는 빌딩 유화 빌딩인데 유화가 보고서 잘 안 내는데 뭐 최성환 연구원 께서 지금 YTN에 대해서 YTN 민영화 이슈 부각으로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함께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특징적인 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웬만한 거를 기억을 안 하지만 어디 방송에서 무슨 얘기한 거 이제 아주 특징적인 것들은 기억을 솔직히 좀 하거든요, 제가요. 네. 이 채널 K에서는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요. 저희 머니터리 방송에서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주식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요새. 뭔데요? 오늘도 보니까 무심코 또 봤는데요. 훅 올라갔대요. 뭐 어떤 거 얘기하신 거죠? 택배. 택배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근데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대한통운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택배비 올라가고 10년 만에 올라가고 이런 건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워낙 고생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택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주문을 하고 있고요. 배달을 때문에 다 택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농담한 적도 있어요. 제가요. 머니터리 방송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는 얘기는 안 했는데 카드 정보 누출됐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ECJ가 하는 건 아닌데 그 아래서도 또 배달하는 사람이 또 많이 일어나죠.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아시겠지만 카드는 사람이 직접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 보이고요. 요즘 오늘 방송에서 한 건데 학기초다 보니까 또 선물 많이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애들 뭐 사주고 책도 사주고 심지어는 이거죠. 메가스터디에서 애들 공부를 학원을 새로 온라인 학원 끊잖아요. 스카이 에듀를 끊건 뭐를 끊잖아요. 그래서 그 책도 택배로 오거든요. 그런 거 잘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아직 애가 어리니까요. 근데 진짜요. 디지털 대성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 사기하면 그것도 택배로 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택배 비즈니스가 거기 일하시는 분은 상당히 정말 말이 안 되지만은 큰 흐름에서 보면 배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어서 오늘 특징주로 뭐 지금 당장 사자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네. 올라가고 있길래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참 제약주 몇 개 또 올라가죠? 예, 오늘 제약주들이 좀 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제약사들, 뭐 동아 ST라든가 유한양행 그리고 대웅제약 뭐 이런 그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좀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낙폭과대 이런 흐름에 의해서 좀 그 상승세가 좀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보시게 되면은 갤럭시 S5 부품주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그 워낙 이제 주가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S5 이후로 주가가 탄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반등하는 기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KH바텍 같은 경우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 쪽인 뭐 원익 IPS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네이버 얘기만 했는데 네이버 밑에 또 있는 거 있잖아요. 엔터. 어제 한짝 또 자랑질하고 한 거. 네네. 참 혹시 어저께 보시고 오늘 어저께 안 보시고 오늘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PD도 얘기하던데요. 그 이규창 기자가 네. 나오는 금요일날 기다리시는데요. 혹시 오늘 기다리신 분은 그 쏘리야. 예, 왜냐면 어저께 미리 나왔어요. 네. 어저께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 이규창 기자가 얘기한 거 듣고 싶으시면요. 어저께 거 VOD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VOD 어떻게 보는지는 저희 오늘 말미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그리고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대부분 업종보다는 종목 위주로, 그리고 종목도 많이 알려진 기업보다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키움의 고객분들은 많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자수하면, 우리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10개 중에 9개는 듣보잡이에요. 생전 처음 들은 게 많은데, 네.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물론 올라갔다 떨어졌다만요. 많이 얘기들 떠들어요. 네네. 현실적으로 보면 엔텔스도 그랬고요. 오늘 통쾌하네. 죄송하지만 이승원 대표한테 네네. 오늘 좀 훅 떨어진 엔텔스, 네. 기가레인 이런 거, 그리고 네. 나노 신소재 이런 것도 떨어지는. 하여튼 신기하게 조금씩 가요. 그래도 방향성이. 예, 뭐 오늘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바이오 업종 중에서 이제 그 액세스 바이오를 여기서 언급드리지 못했었습니다만은 그 채팅창에서 보시고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저께? 예. 아니 그 전에도 그 전에 훨씬 전부터 이제 액세스 바이오를 지난주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팟빵에 누가 올렸잖아. 네네. 헬스케어 하겠다고. 예. 헬스케어 그래서 해주신다고. 내가?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특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아. 근데 요거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왜냐면 여기 이건 PD 분야는 상의해봐야 되는데요. 증권사 안 다니는 분이에요. 네. 그래갖고 제가 나오라 그랬더니 전화까지는 된대.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해갖고 제가 다음 주에 그게 오케이 되면 이게 윤리 규정이 또 있어요. 네네. 이게 우리 시청자 아셔야 돼요. 아무나 이전이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하면 이력서에다가 주민등록 등본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본까지 아니고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아니, 지난번에 결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몇 명 또 잘렸잖아. 그치. 결제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누굴 접촉하겠는데. 하여튼 전화로까지는 해준다 그랬어. 왜냐면 저희 방송에 지금 나오는 친구인데 장중에 못 나와. 근데 제가 헬스케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 친구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알아. 그건 내가 나중에 대면 얘기해. 전 잘 모릅니다. 오늘 뭐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종목군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뒤져보니까 오늘 보고서가 나온 종목 중에 이제 세운 메디칼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의료용 장비, 기기를 뭐라고요?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세운 메디칼이요. 약간 이름이 섹시하진 않아. 세운상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섹시하진 않아. 세운상가 이런 건 아니고 세운 메디칼인데요.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 트레이더 증권 보고서이긴 하지만 지금 목표 주가를 6,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이성훈 대표 이 트레이드랑 친해요? 아닙니다.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 이 트레이드? 눈에 띄니까 좀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세운 메디칼이 지금 이렇게 대폭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거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의료용 흡인기. 의사들이 나와갖고 맨날 석션 이러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석션한다는 거 그거야? 흡인기고요. 스텐트는 아마 혈관 확장하는. 스텐트는 내가 전공이죠. 내가 잘 알아. 스텐트 수술을 한번 하셨나요?
거의 근처까지 갔었죠. 예. 그 스탠트는 좀 하면 양모 와서 피곤해요. 예, 카테터라고 해갖고 그 흡인기에서 빨아들이는 때 이제 이제 카테터라고 하는데 이런 외과용 의료기기 1위 업체가 바로 세움 메디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수익성 높은 제품에 대한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에 있고 올해 베트남 신공장이 지금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남아 수출 쪽에 대한 쪽까지 이 매출이 해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올해도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확장되는 그런 구조에 있다. 뭐 아주 대폭적인 성장은 아닙니다만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률이 다시 한번 두 자릿수대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130억대로 지금 올라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가 130억이라고 놓고 보고 지금 그 세움 메디칼의 시가총액 2천억 정도를 좀 고려한다라면 충분히 그 헬스케어 쪽 아니면 바이오 그 의료 쪽에서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제약이 됐던 헬스케어가 됐던 의료기기가 됐건 고령화 지금 인구의 추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망하는 것들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쪽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세움 메디칼 국내 의료기기 시장 1위 업체인 세움 메디칼에 대한 지금 전망에 대한 쪽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하나 약간 딴 찍어는 얘기 정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딴 찍어는 정도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처음 듣는 제품이 아니야. 처음 듣는 왜냐면 내가 다 알아. 뭔지 석션도 알고 스턴트는 내가 잘 알고요. 이제 주위에 한 사람이 많아갖고요. 그래갖고 아는데 이게 완전 새롭지 않은데 회사 이름도 이렇게 너무 그렇게 섹시하지도 않은데 주가가 보니까요. 대박을 났네 이거. 네, 대박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3,000원에서 5,000원 왔으니까. 거래가 별로 없다가 수백만 주가 갑자기 터지는데 기관이 매수를 이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누가 매수했느냐가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신과 이제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투신과 연기금의 이제 적극적인 매수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 그러니까 외국 지금 기관들도 이 세움 메디칼에 대한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세움 메디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온 거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느낌이 올까 말까 합니까? 관심하면은 못 넣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기분나. 이름이 세운이라는 것 때문에 세운이라는 것 때문에 고해한데요. 그거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시청자분들 잘 좀 검토해 보시겠고요. 왜냐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 우리 이승원 대표가 하는 것이요. 추천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 시청자분들 알면 괜찮을 만한 것들 그리고 예의가 되는 것들 위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저는 뚱딴지 같은 건 아니니까요. 많이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점잖은 주식 하나 말씀드립니다. 점잖은 주식. 저는 요새, 관심 있는 게 솔직히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보다는 세상을 쑥 바꾸는 뭔가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이랄까? 쑥 바꾸는 거. 그게 하나가 우리 전주현 에코노미스트한테 들었던, 그리고 이제 이유창 기자가 저랑 얘기 많이 하니까 들었던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저한테 큰 관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올해 주시장에서.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개떼같이 다 오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물 인터넷이 뭔지 딱 구글 글래스라는 건데, 그거 우리나라 기업에 뭐가 있을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 이승원 대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블루투스 헤드폰까지 내가 이해를 됐어. 그런 것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주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좀 하나 관심권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 또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말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자꾸 또 팟빵에서 또 약간 디스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통일.
예? 통일. 예, 통일에 관련되는 산업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아닌데 장기적으로. 그래서 전 요즘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예전에 독일의 그런 주가도 좀 보고 있어요, 요새요. 그 당시 전후에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 주시와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있고. 또 하나가 이승원 대표랑 저랑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전기차. 전기차에는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차가 필요하면 BMW i3 제가 살려고 그래요. 저는 안 삽니다. 아니, 끝까지 들어. 예, 내가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듣고 나서 디스래.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아니, 그거 듣지 마. 사지 마. 네. 절대로 내가 안 태워준다니까. 안 삽니다. 절대로 태워주지도 않아. 안 탑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데다가 제가 워낙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펠도 만든 사람이고요. 이게 우리 테슬라를 만든 사람인데요. 여기서 여기에 관련된 건 제가 머리 썽썽 들어온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삼성증권에서 나온 장자 정치훈자 애널리스트 님이, 이게 생긴 것도 멋있게 잘생겼어. 일진 머트리얼스라는 걸 제가 오늘 보래요. 일진 머트리얼스. 이거 제가 화면을 잡아드리는데요. 일진 머트리얼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같이 보지 않는 거여서, 주가는 오늘 이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가 팩토리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기가 팩토리. 이게, 그저께인가요?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테슬라에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기가 팩토리라는 게 뭐냐면요. 자체적으로 진짜 이제 2차 전지 공장을 만들겠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5, 60억 달러를 만들어 갖고요. 채권도 발행을 해갖고요. 5조, 6조를 투입해서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별로 관심 없으신 분 많은데요. 이게 새로운 관심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갭상승 했는데 이 갭상승을 무시하셔도 돼요. 이걸 제가, 오늘 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미국에서도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 죄송합니다. 테슬라 공장에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또다시 서부에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앨런 머스크가. 네. 근데 벌써부터 오늘 보면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지방,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 오라고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강력해요. 네. 근데 요즘 보면 텍사스가 뜨고 있어요. 텍사스가 30년 만에 다시 뜨는 건데, 그게 셰일가스 이런 것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갔습니다. OCI도 텍사스에 갔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가서 석유 발전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이고요. 한화도 이렇게 미국에 한다는 것도 다 텍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가 전 솔직히 안 가봤는데요. 텍사스 엄청 부밍하고 있네요, 요즘에 다시요. 그래서 예전에 한 쌍팔년대 텍사스 오스틴 대학 나오면 엄청 좋은 학교였어요. 네. 그게 이제 석유 시대인데. 오스틴 파워인가요? 확 죽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오스틴 대학이 네. 뜨고 있어요. 네. 진짜로. 이게 소재나 이런 것들에 강합니다. 반도체가 있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딴 얘기 너무 샜는데요. 기가 플랜트를 하는데 당연히 기가 플랜트 하면서 당연히 여기 이거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 직접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건 보셔야 되는 이 자료가 되겠는데 너무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썼어요. 이게 보면 파나소닉의 주주잖아요. 1.5%가 네. 지분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들을 원자재를 파나소닉에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파나소닉. 근데 파나소닉에 보면 여기 이 회사가 일렉포일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게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일렉포일이. 네. 일렉포일이 뭔지 아세요? 일렉포일 알고는 있는데 네. 정확하게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종 전자 집진하고 이런 거예요. 집전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렉포일이 뭐냐면 그 PCB 위에 그 구리판 깔잖아요. 그게 바로 일렉포일입니다. 그걸 좀 보여줘 화면. 예. 내가 화면 내가 부탁했잖아요. 아까. 네네. 잠시만요. 링크 걸어놨잖아요. 링크 빨리 보여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알고 가야 돼. 네. 이렇게 디테일 있게 얘기해줘야 돼요. 디테일 있게. 알아보자가 딱 나오잖아, 벌써. 이거야, 이거. 이게 일렉포일인데, 이게 1위 회사야, 지금 이 회사가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렉포일은, 일진은 테슬라랑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가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테슬라 올랐는데, 관련성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 이 레포트에 써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기가팩토리, 이제부터 다시 레포트 좀 봐주세요. 기가팩토리 건설 밸류체인에 낙수 효과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의 파나소닉에 관련돼서 했던 일본 회사의 캐퍼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퍼가 넘어서니까, 이제 슬슬 일진 머티리얼스에도 주문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쓴 겁니다, 이 레포트가요.
이제 솔직하죠.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올랐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책 썼어요? 네, 소설이에요, 소설. 그거 알고. 보고서를 갖고 나오셔야지 왜 소설책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모르지. 이게 잘못되면 이 친구를 혼내야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하나의 추세라는 거죠, 추세. 그래서 관점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재잖아요. 근데 딴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반도체도 원익 IPS 좋아하지만은 이제 원익 IPS보다도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데 좀 관심을 갖자. 그리고 각종 소재. 왜냐하면 신증설이 없기 때문에 각종 소재에 하는 회사들이 관련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갖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루 이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요거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예, 쭉 한번 보세요. 다 네이버나 이거 다 다운받으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코멘트. 그 테슬라에 대해서 뭐 모두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근이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5로 재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매도 사인에 대한 쪽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는 것은 빚을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하겠다는 이유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국내 기가팩토리라는 이슈 자체는 국내 2차 전지 업체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납품되는 기업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단가에 대한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곳에다 납품해 갖고 애플에 납품해서 그렇게 국내 기업들 크게 수익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결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에 대한 쪽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5천억을 설명할 만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쪽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우리 공대생 이승원 대표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 한두 개 있으면 더 잠깐 보고 가죠. 예, 시장에서 오늘 좀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그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건설주들이 좀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GS건설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도했어요.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임원들이 매도한다라는 점은 조금 많이 아쉬워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회사 잘렸나? 목표 주가에 좀 많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목표 주가 상단부에 대부분이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추정치가 소폭 이제 하향되는 것, 일부 KH 바텍은 소폭 하향을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갔고요. 오늘 두 남자 F2 바라보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의 코너입니다. 워낙 이제 어저께 나오셨어야 되는데, 급한 일로 이규찬 기자가 저희가 급하게 오냐고요. 하루 좀 미루셨습니다. 화요일 날 한번 나왔고, 바로 목요일 날에 해서 오늘까지 이번 주에 2번, 3개월 동안의 누적으로 높은 수익을 오신 김충달 전문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동안 시장은 큰 변화 없이 계속 그나마 조금 안정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당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예, 시장은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종목들은 상당히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순환도 돌고 그리고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정말 안 좋은 상태가 아직도 이어지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포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계좌를 그냥 예전 종목들이 장기로 좋다고 해서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섞어서 가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예, 잘 가는 종목도, 저평가 종목도 좋고, 그리고 중소형주도 좋고,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분산이 좀 돼 있어야 위험을 좀 길게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약속해둔 것이 3월 시장 전반적인 그림이랑 업종 관심주까지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3월 큰 그림부터 한번 간단히 넓게 보고 갈까요? 일단,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3월달은 지금 현재 2월달에 만드는 이 모양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이 오르면 오를 수도 있고 빠지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 수도 있는 여건도 있고, 예, 박스에서 올라가는 아니면 그냥 또 하락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든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지금 2월달에 상승했던 이 61선 돌파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 수급 흐름으로 봤을 때 향후 최소한 그 하락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을 좀 덜 가져가는 상승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 지금 3월달 주가의 딱 흐름이 3월달에 어떻게 견뎌내냐에 따라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61선이 상향 전환으로 돌까 말까의 기로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10월달 이후로 주가가 고점 찍고 이렇게 흘러내렸던 종합지수의 흐름이 다시 변화를 주냐 마냐의 기로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업이 될 만한 사실 이슈들은 좀 부족하지만 결국 이제 미국의 경기와 중국이 회복되는지가 결국엔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국내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기로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것 같으니까 조금 관심이 가는 시장입니다. 예, 여기 뭐 예측으로 점쟁이처럼 이렇게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모니터를 좀 해봐야 될 시장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망가지는 흐름은 아니라면 쏠 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계속 종목들을 발굴해서 향후 전망이 좋게 바뀌거나 턴라운드 되는 종목은 계속 발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참 시장이 좀 애매한 게요. 예. 그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시장도 분명히 그 전반적으로 2월에 지난번에 바닥을 하고 조금 그 아까 위로 좀 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큰 주식만의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것에서 안정을 잡아주는 데다가 저점에서 있는 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고가가 훅 나가는 주식들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예. 특히 개인 투자 혼자 매매하시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그 아까 3월이나 전망 그 말씀하기 전에 일단 김춘남 전문가님의 회원이 되시면은요 예. 가장 어떤 쪽으로 가장 중시하는 이렇게 그 리딩을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박스였지 않습니까 시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런 장점 갖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장점은 일단 멈추지 않는다. 예. 종목들을 계속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강주 중에서 현대해철을 예를 들어서 좋게 봤다 치고 현대해철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의 전망이 뭐 저평가였기 때문에 더 간다고 전망을 했었어도 최근에 악재 나와서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잘못됐다는 수급이 망가지거나 잘못되는 판단이 나오면 일단 이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바로바로 발굴해서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그 종목만 맹신하고 있다면 하락하더라도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종목의 목표까지 도달하거나 하게 되면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전자에서는 계속 뭔가를 종목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하면서 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에서 내가 추세를 정말 잘못 판단해서 망가졌더라도 그 대안을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식이라는 건 원래 또 희망을 먹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저도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예. 그게 저의 또 장점이 아니냐. 그게 전부 다 고객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보여지는 뿐만 아니라 그 뒷단에 많은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시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 다른 분들 하시겠죠. 저도 뭐 하여튼 뭐가 잘못되면은 계속 찾아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에 있어서 뭐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다 맞추는 건 아니더라도 계속 거리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런 종목 발굴에 대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 처음에 또 차티스트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기술적 분석에서 타이밍들을 좀 잡아내는데 그런 타이밍들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매매를 한다 생각하고 매수자리와 매도자리를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래 계셨던 회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김충다리보다 싸게 사서 많이 먹자 전략으로 가시거든요. 예, 제가 이제 기준 가격에 있고 목표 가격에 있으면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가지고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먹는 높게 팔아먹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들 이때까지 흐름을 딱 봤을 때는 잘못됐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밑에서 올리는 흐름들이 다 존재를 했기 때문에 또 그걸 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거리를 계속 저희가 이제 발굴하고 또 승률을 저는 또 나름대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좌도
좀 잘못되더라도 지킬 수도 있고 좀 깨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잘할 땐 다 하지만 떨어질 때 리스크 관리를 예. 잘 하셔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좀 뭔가 뒷단에서 지금 다 많이 알려진 거 말고요. 오늘 좀 새로 준비하신 주식 예. 혹시 뒷단에서 뭔가 좀 스타디 하고 있는 거 아직 정교하진 않더라도 뭔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업종별로는, 예, 저는 뭐, 아까 뭐 말씀하신 잠깐 들었는데,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망을, 나름대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저도 펀더멘탈이 부담스러운 종목은 절대 못 사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저의 주식을 베팅할 때는 저는 성장성만 보고 매매한 게 아니라, 얘가 망가졌을 때 참을 수 있느냐, 내가 견딜 수 있느냐를 저는 기준에 또 한 번 더 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일단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요즘에 지속적인 게 별로 없는 듯한 느낌 많이 듭니다. 그럼요. 네. 예, 솔직히 지금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제가 61선이 눕고 61선 돌파하는 차트 측면에서 타이밍.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야 어차피 펀더멘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실적도 잘 내고 있고. 네네. 다만 이제 뭐 어떤 환율 문제라든지 이슈화가 되고 또 지수 약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니까 약세를 보이는데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뜰 타이밍들은 제가 야간 방송 통해서도 잡아드렸습니다. 그게 분명히 올라왔고 했는데 그 이외에 그러니까 계속 순환 돌면서 이 지수를 만들어주는 느낌은 많이 들지만 네. 이 업종별로 대표 업종들이 과연 영속성을 띠면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뭐가 있을까?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요 금융 쪽, 은행 쪽 종목군들도 무난한 자리들은 맞는데 과연 여기서부터 빨리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어서 네. 업종별로 대표 업종들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원래 출연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출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뭐 바뀌었는데 네. 제가 어제 이제 가져오려 했던 종목이 두 개 있습니다. 네. NHN엔터하고 한국카본인데요. 네. 예, NHN엔터는 지금 벌써 올라 버렸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시 재공약을 아침부터 했었는데 네네. 뭐 이미 올라 버리니까 됐고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제 오늘 그 자사주 물량 매각이 나온다 그래서 그 때문에 주가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카본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라는 거 아시고 계시고 네. 이번에 물량 부담으로 인한 하락이라면 뭐 충분히 다시 매수에 가담하실 분들은 가담해도 되지 않겠냐 판단했기 때문에 그 LNG 쪽에 또 실적을 또 꾸준히 잘 내고 있는 한국카본의 그 4분기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네네. 그거 나오면서 모멘텀 되고 또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또 키우겠다 얘기 나왔으니까 LNG 쪽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괜찮다고 얘기 나오고 하니까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어저께 말씀하시려는데 이제 안 되는데 마침 저희가 또 어저께 네. 나온 기자도 그런데 네. 마침 거기를 갔다 온 친구예요. 그 설명 뭐야 그 에오스 1.5 업데이트 행사에 그러면서 제가 그 강민경이하고 가서 왔어요. 네. 다비치에 예. 거기서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안동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한국카본 얘기 나왔으니까 한국카본이 예전부터 해갖고 뭐 LNG 선에 들어가는 카본 그 소재 이런 쪽이잖아요. 예. 소재 산업 전반적으로 좋게 보세요. 그럼요? 저는 뭐 업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다만 이제 조선업종 그리고 뭐 카본, 화인텍 주로 대표 업종들 대표 종목들은 보니까 보는데 카본은 예전부터 이제 회사를 좀 좋게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예, 보유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회사 안정성부터 또 봤고 차트 상으로는 이제 그동안 고생했었습니다. 고생하고 60선 이제 돌아 올리면서 주가를 치고 올린 건데 어제 같은 경우 견조하게 눌러주고 오늘 저런 악재가 없었다면은 예 조금 견조하게 머물러주면서 다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자사주 물량을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갖고 아마 증설하고 키우는데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현금하고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라면 이건 물량 부담 이외에는 크게 뭐 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냐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카본에 대해서 네. 그 한국카본 그 차트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예. 왜냐면 차트를 또 많이 하셨으니까요. 예. 제일 궁금한 게 전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수많은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그 고객분들 회원님들한테만 다 얘기해 주실 텐데 이게 예. 이 정도 공개한 데에서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진솔하게 한국카본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있잖아요. 크게 왜 한국카본을 좀 보셨는지. 앞서는 이제 오랫동안 그 관심 갖고 좋다고 아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카본을 딱 했을 때 가장 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김충달 전문가는 이런 분이다. 이런 걸 중시하고는 힌트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카본은 최근에 제가 네.
저 앞에 이야기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시간 많이 걸리니까. 네네. 최근에 제가 그 추천했던 타이밍들은 요런 타이밍입니다. 요 타이밍인데. 네. 이 부분은 회사 펀더멘탈로는 답이 안 나오고 차트를 갖고 타이밍을 잡아서 보통 이 60일선을 타고 위로 올라서면 주가가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식 가져가기 행복한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60선 아래에서 놀 때는 아무래도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60선 아래에서 자꾸 빠지는 국면이니까 그렇죠. 네. 불행한 구간 아닙니까? 근데 이 60선을 깼다가 회복하는 그 흐름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하단부에서 2개월 이상의 박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통 60선이 턴어라운드 시점에 임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단에서 한 2달 정도를 저렇게 박스를 만들었으니 이제 주가가 더 이렇게 두들겨 맞을 만한 악재가 없다면은 60선은 회복 쪽으로 가겠구나. 그거 2월 중순이네요. 곤저리가 말씀하신 거 딱 보기 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바로 이렇게 저 한 게 아니라 옆에 기간 조정 좀 받는 거 보고 돌파하고 올라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걸 이제 봤는데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카본을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제 쉘가스 때문입니다. 일단 쉘가스라는 게 이제 그 에너지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로부터 또 나오는 어떤 LNG선의 수주 지금 보면 최근 1월 달에 조선업체들이 수주받았던 내용을 보게 되면 LNG선 수주가 좀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본 기억이 나서 그렇다면 결국 국내에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정을 지금은 받고 있지만 얼마 전에 올랐던 이유가 그동안의 업황에서 좀 바뀌는 부분, 수주는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빠지는 부분이야 뭐 과거 수주받았던 부분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그렇다는 이야기로 주가 빠지는 데는 뭐 이야기 충분히 되는데 현재 수주받는 부분은 향후 나중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카본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그럼 결국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보면 카본이 이미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현재 수주가 괜찮아서 이미 1년 반 이상의 먹거리는 확보가 됐다. 수주거리로요? 예, 그렇게 이미 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 작년에 3분기까지 실적이 200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그런 트렌드라면 괜찮지 않을까. 화인텍은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화인텍이 60%, 카본이 40%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데 그 카본이 지금 LNG 쪽에 그 매출이 65%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향후 뭐 그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무리 없겠다. 문제는 이제 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을 보는 건데 이제 자사주도 내놓고 블록들도 했고 사모펀드에 대한 물량들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안정되고 차라리 이제 움직이지 않겠냐 그렇게 봤습니다. 딱 시청자분이 이제 고객분들 잠시 고객분이잖아요. 김충달 전문가님이 딱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뭔가 어떤 감이 잡아 오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신 것이 뒷단에서 정말 열심히 계속 주식을 보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요. 그걸 2달 동안 계속 쪼고 계시다가 아무리 2개월 있더라도 60일선 계속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회복되는 시점에서 딱 만들어주신 거가 정말 대단한 노력을 뒷단에서 많이 하신다는 거를 딱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거 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꾸준하게 수익을 많이 내시니까요. 특히 초보 회원님들이 오시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 시스템이나 어떻게 좀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새로 잠재적으로 오실 분 올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대부분은 가입을 하실 때는 손실을 본 종목을 왕창 갖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더 좋은 종목으로 바꿔준다는 신뢰를 이제 심어드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기술적 부분에서 이평선 갖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강의들은 수시로 제가 한 번씩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즘에 월요일 수요일 날 야간 방송에서 8시부터 9시까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공개? 그 비회원도 상관없고요. 그때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뒷단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본인의 그냥 그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됐다는 거가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남자의 토크 배틀은 각종 이슈에 대해서요, 설왕설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표? 예,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많은 가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커피 가격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리 가격은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커피 가격이 오르는 거는 브라질 지역에서의 가뭄,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다른 뭐 금 가격이 오른다. 금은 뭐 경기가 좋아도 오르고 뭐 경기가 나빠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좀 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유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지 못하다라는 것. 이거는 경기에 대한 회복세에 비해서 시장이 너무 좀 많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앞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구리 가격에 대한 쪽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은 뭐 추세적으로 뻗어나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떤 그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뜬금없이 그런 건 모르지 마시고요. 네. 저는 구리도 별로 잘 모르고요. 갑자기 네. 그 얘기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질문했으니까 답도 본인이 한번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구리의 가격입니다. 근데 구리 가격은 뭐 중국 시장하고 오히려 좀 많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오르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구리가 안 오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이 오를 때 이제 닥터코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커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세에 대한 쪽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뭐 주식이 연속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어떤 그런 그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오르지 못하고 이제 모멘텀 주식들만 오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시장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변동 3월달 초순에 오히려 좀 그 조정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적 상승보다는 변동성이 계속되는 시장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구리 가격의 흐름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종목별로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기아자동차 얘기를 뜬금없이 한번. 기아요? 기아자동차. 뉴스가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기아자동차가요 난데없이요. 나이지리아 있죠? 나이지리아. 네. 나이지리아면 가본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물론 안 가봤고요. 그게 월드컵이나 축구 때나 가끔 하는 나라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매번 해적들하고 문제가 되면 거기서 협상을 벌이는 중세 국가가 나이지리아 이런 데 가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나이지리아에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하나도 없다.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될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의 분류가요. 펀드 시장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펀드 시장이 보면 당연히 선진국 시장이 있고요. 선진국만 하는 선진국 시장이 있고요. 미국에서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펀드가 있습니다. 미국 마켓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전 세계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펀드가 있어요. 이거는 인터내셔널 펀드 전 세계 어디나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머징만 하는 이머징 마켓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머징 안에서는 지역별로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아시아 쪽 이머징 뭐 등등이 있는데요. 그거에 또 하나 이제 무시 못할 아주 규모는 조그맣죠. 그게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프론티어 마켓.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신흥 국가죠. 이머징도 안 되는 거예요. 신흥 국가에 대한 마켓인데요. 아주 조그만데요. 작년에 이머징 마켓 안 좋았잖아요. 아주 안 좋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론티어 마켓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프론티어 마켓 자체도 주가가 많이 오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를 딱딱 찍는 데가 있어요. 생전 들어오지 못한 월드컵 때나 들어보면 조그만 올림픽 때 나오는 조그만 나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 사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치면 뭐 라오스가 막 이런 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요. 그래서 라오스에 무슨 관련 주식도 하나 있는데요. 주식 까먹었어요. 코라홀딩스. 코라홀딩스 막 그런 걸 텐데. 그리고 그 자동차인데요. 이게 자동차가 다 우리나라 쌍팔년대 보면 시발택시라 그래갖고요. 미군 차들 막 갖다 막 썼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나이지리아. 그래서 중고차 수입을 많이 했어요. 신차는 아예 워낙 세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중고차 그냥 갖다 놓은 거고, 일본 차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면서 이제 제품을 어셈블리 하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겠다는 건데, 그런 거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 기본을 만드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없죠. 그래서 뭐 조립설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랑 손 잡고 그 회사에서 지금 그 수입상 하던 친구랑 만들겠다는 거에서 만든다는 건데, 그게 보면 코라홀딩스 아마 비슷한 개념일 겁니다. 그게요. 제가 코라홀딩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의 나이지리아가, 그래서 도요타도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예요? 들어갔어요. 조그맣게 들어갔죠. 대리점 하나 개설했겠죠. 그런 거죠. 네. 인도에서도, 인도 자동차도 뭐 들어가고요. 미국 회사도 좀 들어가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두보 차원에서 마련된 건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론티어 마켓은 주식을 좀 사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나라들이요,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달러로 대부분 거래하는데, 여기가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되는 것들이요, 달러나 유로 이런 거래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 자체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 아프리카라든가 프론티어 마켓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단순하게 그거까지 하나 또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에서 또 외국에서 또 세일이다. 그런 또 루머가 또 있었잖아요. 그 얘기 간단히 확인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 보고서에 대한 오전에 이미 장전부터 그 루머가 좀 돌아섰습니다. 외국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셀 리포트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실망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다. 이번 그 MWC에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표현을 썼죠. 지금 보게 되면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진화는 했으나 혁신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갤럭시 S4 유저들이 과연 갤럭시 S5로 교체를 하겠느냐라는 것에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직까지는 루머에 좀 불과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 기사는 사실이지만은 삼성전자 매도 보고서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겠고, 현 위치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갤럭시 S4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갤럭시 S5 같은 경우도 뭐 갤럭시 S4 정도에 대한 판매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코너로 바로 넘어가죠.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네. 요번 거는 양보가 안 되네요. 어저께랑 상관없이 8대6으로, 일단은 제가 이긴 거가 끝났죠. 2월 달에는, 뭐 1월 달엔 제가 이겨봤더니, 뭐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하는 재미를 남겼어야 되는데. 기록으로 그래서 1월 달, 제가 승리했고, 2월 달에는 위원님께서 얌얌 하시는 걸로. 얌얌 자, 8대6인데요.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도 그래도 할건해야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양보하게 할게요. 저는 오늘은 뭐 현재 주가에서는, 오늘 현재 주가는 그래도 뭐 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이요? 예. 더 재미를 위해서 저도 한번 업 가봅니다. 업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수 기준 때는 1977 한번 잡아볼까요? 1977이요? 예. 얘기하세요. 1977에서는 언더 하겠습니다. 저 1977도 업 가봅니다. 과감하게 가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릴날이라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금요일이라는 부담은 있지만은요, 마릴날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하면 6일째인가요? 네.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 6일째 사는 날은 막판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인데, 3포인트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2.5가 남았는데요. 그 정도는 조금 노력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남자잖아요. 네. 남자 2학년이잖아요. 네. 용돈 좀 제가 드릴게요. 용돈, 지금 빳빳한 걸로 준비하셨습니까? 빳빳한 거? 네. 제가 딱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빡빡한 거. 네네. 봉투 갖고 왔어요, 봉투. 안에 혹시 뭐 그 카피본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봉투 갖고 왔는데요. 하나은행 진짜 봉투입니다. 진짜 돈이에요. 네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정말 깜놀일 겁니다, 깜놀. 네네.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두툼하게. 네. 1,000원짜리 새 돈 10장. 하필이면 또 1,000원짜리로. 이거 제가 구하려고요. 은행을 두 군데 쫓아야 했는데, 1,000원짜리가 없어요, 요새, 시중에. 새 돈이 없는데, 번호는 1년 번호 그대로는 10장이란 거. 네네. 저는 남자답게 증거는 인정합니다. 용돈 많이 쓰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냈다 먹어라. 인터파크 INT 인정하시는 거죠? 증거를 인정하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증거를 인정하죠. 저 그렇게 정말 깔끔한 남자라는 거 저는 절대 떼어먹는 거 없어요. 이거 뭐 혹시 카피본 아닙니까, 이거? 이게 카피본이면요, 징역 30년 가죠. 네네. 카피본이라면 아마 돈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세 군데 갔어요. 은행에서 구해보세요.
1,000원짜리 새 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네네. 새 군대를 갔다는 거, 이승원 대표의 길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너무 안쓰러워, 제가 보기에. 안쓰러우시네. 안쓰러워. 뭐, 이번에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맨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지수를 신경을 못 썼어요. 참. 다음 달에 한번 보시다니까 제가 네네. 새로 정말 자신 있는 종목 하나. 또 준비하셔야죠. 네이버. 당연히, 네이버는 이제는 슬슬 얘기 안 하려고, 이제. 네네. 겁이나 100만원 갈까봐. 좀 짜증나요. 네. 저기요. 두남자쇼. 두남자쇼에 올린 거, 몇 분 올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띠건이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뿌띠건님, 제가 매일 봅니다. 여기 보시면 뿌띠건이님인데요. 뭐라고 써있어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관심이 많아서 엔텔스와 몇몇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제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 대표님 언급하시면 바로 다음날 뛰어오르는데요. 잘못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대세남이십니다. 하하. 오늘 오이 솔루션이 코스닥이 상장했는데 저번 인터파크 INT 때처럼 앞으로 상장 예정인 게 있으면 전날 한번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예. 신규 상장 종목들은 아마 좀 해드릴 텐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사실은 장외부터 거래를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외 거래에 대한 쪽은 좀 그 장외 업자들의 이 농간이라는 게 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시골 양반입니다. 네. 시골 양반 이분은 예전부터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이요. 딱한 종목도요. 오래간만에 글 쓰네요. 기업핏 얼마나 할까요? 기업핏 이거 제가 네. 거. 위원님 사신다면 저도 하나 사볼랍니다. 네. 12만 원에 6개월 무이자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애들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네요. 말 나온 김에 기아차도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얘기해갖고는 제가 쓸 기아차가 얘기했죠. 그래서 기아차. 이분도 얘기하셨네요. 애들 선물용이다. 제가 어제도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업핏은 그 애들이나 쓰는 건데, 어디 쓰시려고. 순수하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기아차 저는 장기전을 좋아합니다. 초보님이라고 쓰셨어요. 제일기획 한번 봐주세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건데, 자사주 매입 결중 계속 떨어지네요. 이게 자사주 매입 밸런스인가요? 봐야 되겠는데요. 제일기획은 아마 저것 때문에 그렇겠죠. 올림픽 그렇게 하고 나서 재료가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본 적 없나. 물론 올림픽 전에 수급을 내려놨는데 갑자기 보니까 아프리칸도 그래도 올랐네. 그래서 아프리카가 요즘 제가 좀 관심이 있긴 있는데 차마 방송에서 얘기 안 하죠. 쪽팔려서. 지금 여기서 내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좀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 방송 있잖아요. 딱 이 방송. 키움증권사 하는 방송을 저희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되면 저희 말한 내용 있잖아요. 말한 내용이랑 유튜브의 영상이나 해서 바로 좀 올려드리는 화면을 저희가 드디어 구축을 했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딱tv.com이라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매일매일 지금 DDAK.tv.com. 장전 시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시작되기 전에 DDAK.tv.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DDAK.tv.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2학년의 체크 포인트라고 해갖고 장 전에 이제 어떤 내용을 체크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이미 장 전에 올라와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옐런에 대한 얘기 정리가 돼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기아자동차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거 이미 얘기가 있고, 네이버와 LG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체크 포인트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요. 또 장 마감 이후에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두남자 쇼에 대한 쪽 또 올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두남자 쇼에 대한 쪽은 유튜브로 연결된 영상까지 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브리핑한 내용에 대한 쪽까지 글로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어디서 보시냐면 딱tv.com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보는데? 네,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레포트까지 올려드리면 좋은데 레포트는 아마 지적재산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저희 쓰는 거는 올려드려도 되는데 다른 증권사에서 받은 레포트를 저희가 파일을 올리는 것은 지적 요즘 재산권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화면은 100% 지적 재산권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만 올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해갖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잘렸어요? 어디가 잘렸습니까? 저희가 방송 오늘 마지막 잘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자꾸 어떤 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건데요. 네네. 제가 알기에는 모르죠. 이 조지라고 해갖고요.
그 다음날 나갔는데 PD가 잠깐 보자 그러면 집에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거 없어서요. 아마도 월요일 날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딱TV닷컴 자막 내고 쭉 해드리고 딱TV닷컴 왜냐면 딱 하루에 하나잖아요. 딱.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면 어떤 개념을 하시는지 하면 그것보면 아니면 재미난 거 하나 해드리면 그건 얘기하면 드렸다시피요. 풍수에 관심 많죠. 풍수. 네, 풍수 관심 많죠. 딱 풍수라는 거에 들어가면 있어요. 풍수 얘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윤용사님께서 아마 저를 올해의 대선남으로 인정하셨죠. 아, 그래요? 네. 이분도 저희가 방송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